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제 미분 방정식 나머지 부분을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화 진동자의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조화 진동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얘는 이제 일종의 스프링을 의미합니다. 스프링. 그래서 뭐다? F는 힘은 마이너스 KX만큼의 힘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MA는 F, 그러니까 마이너스 KX, 즉 다시 쓰면은 M DT분의 DT 제곱 D 제곱 XT 이꼴 마이너스 KX의 T. 자, 이렇게 써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써지는데, 즉 얘를 이제 왼쪽으로 넘기면은 DT 제곱 D 제곱 XT 플러스 m분의 kxt 이꼴 0.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두 번 미분한 거랑 미분 안 한 거가 이제 선형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행에는 트라이얼 솔루션을 어떻게 exponential 마이너스 람다 t를 집어넣어 본다. 혹은 이제 그냥 플러스 t를 람다를 그냥 이제 람다 t를 집어넣어 본다. 라고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람다 t를 exponential 람다 t를 여기랑 여기에 대입을 해 보면은 자, 요렇게 됩니다. 그죠? exponential 람다 t를 두 번 미분한 거, 그다음에 m분의 k exponential 람다 t. 그러니까 이제 요게 exponential 람다 t가 된다는 거는 이제 요 생긴 모양을 보고 우리가 추정을 한다고 했죠. 그죠? 네. 식의 생긴 모양을 보고. 그래서 요렇게 대입을 하면은 얘를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람다 한 번, 두 번 내려오죠. 그죠? 그러니까 람다 제곱. 그러니까 얘를 다시 쓰면은 람다 스퀘어 dt 제곱 두 번 미분했으니까 이미 두 번 미분하고 나면은 이제 람다 제곱 익스포넨셜 람다 t 플러스 m분의 k 익스포넨셜 람다 t 이꼴 빵이면은 양변을 람다 t로 짝짝 미분해주면은 요거만 남죠. 그죠? 네, 요 식이 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식에서 얘를 이제 1로 넘기면은 람다 스퀘어 이꼴 마이너스 m분의 k. 그죠? 그럼 이제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잖아요. 루트 마이너스 m분의 k. 그러니까 마이너스 빠져나오면서 i로 빠져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람다 이꼴 플러스 마이너스 i 루트 m분의 k. 자, 요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즉 식은 자, 여기에다가 이제 얘를 다시 대입을 하면은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이제 그 상수 a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상수 a가 있다고. 네. 그래서 상수 a가 있어도 사실은 이제 식이 전부 다 성립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얘를 다시 대입해 보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그러니까 상수가 있다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두 개의 선형결합 플러스일 때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람다 이꼴 조금 정신이 없네요. 네, 여기 이제 지우고 정신이 없으니까 좀 깔끔하게 람다 이꼴 i 루트 m분의 k일 때 앞에 상수 달고 하나 솔루션이 나오고요. 여기는 람다 이꼴 마이너스 i 루트 m분의 k일 때 집어넣고 여기 앞에 상수 달고 두 개의 선형결합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루트 m분의 k를 우리가 이제 오메가라고 치환을 해서 쓰면은 위의 식을 다음과 같이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exponential i 오메가 t로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exponential i 오메가 t는 어떻게?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i 사인 오메가 t. 자, 얘는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i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죠. 앞에 c1, c2 일단 달려 있고요. 자, 그러면은 앞에 C1, C2 달려있고 그러면은 얘를 이제 이렇게 C1, C2를 요렇게 보내고 요 C2를 요렇게 보내고 정리를 하면은 C1 플러스 C2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I C1 마이너스 C2 사인 오메가 T. 요거는 이제 그냥 요렇게 보낸 다음에 전개해서 코사인과 사인으로 묶어서 정리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요 C1, C2와 I C1 마이너스 C2를 우리가 이제 얘를 이제 B1으로 바꾸고 얘를 이제 B2로 바꿨으면은 이제 요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 B1, B2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은 그냥 이제 임의의 상수, 그러니까 복소수가 될 수도 있는 임의의 상수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와 사인 오메가 t로 이렇게 이제 묶어낼 수가 있죠. 이렇게 묶어내고 나면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일단은 gt 혹은 이제 우리가 앞에 썼던 이제 xt의 솔루션이 됩니다. 일반적인 솔루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메가는 질량과 k 힘상수로 의해 결정이 되지만은 요 B1, B2는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죠. 그죠? 그러면은 B1, B2를 결정을 하려면은 추가적인 조건, 일반적으로 이제 초기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시작할 때 t 이꼴 0에서 x가 어떻게 됐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요 B1, B2를 보통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에서는 초기 조건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초기 조건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B1, B2를 더 이제 specify, 더 이제 딱 이렇게 명료하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조건을 한번 구해보면은, 만약에 이제 앞에서 구한 식이 t 이꼴 0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t 이꼴 0에서 위치가 0이었다. 그리고 t 이꼴 0에서 처음에 초기 속도가 v0로 주어진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우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여기 0에다가 0 대입하면은, t에다가 0 대입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t에다가 0 대입하면은 그 최종적인 계산값이 0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0을 대입을 해보면은 코사인 0은 1, 사인 0은 0.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대입을 하면은 여기 GT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그러니까 GT가 다시 쓰면은 B1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2 사인 오메가 T인데, 여기에다 0 대입하면은 0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죠? 이렇게 이제 0 집어넣고 요거 지우고 0 요렇게 집어넣으면은 얘는 날라가고 얘만 남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 1 되니까 는 B1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B1은 뭐다? 조건에서 처음에 0이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B1은 0이란 조건이 나오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제 요거 날라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솔루션이 좀 더 간단해졌죠. 그죠? B2 사인 오메가 t.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 얘를 미분을 했을 때 g를 한번 미분하고 이제 t에다가 0 대입하면은 v0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얘를 t에 대해 한번 미분하면은 dt dg를 하면은 어떻게 돼? 오메가 밖으로 나오고 오메가 b2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 0 대입하면은 얘는 1 되고 남는 거는 오메가 b2만 남잖아요. 그죠? 즉 오메가 b2는 v0다. 즉 b2는 오메가 분의 v0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까지,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추가적인 조건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바로 GT는 오메가 분의 v0 사인 오메가 t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즉 스프링이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거는 마치 사인 곡선을 이루는 것처럼 움직인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물리적인 의미를 더 뽑아내자면은, 자, 이제 우리가 우리가 앞에서 구한 식을 일단 여기 쓰고 시작을 합시다. 오메가 분의 v0 사인 오메가 t. 자, 그러면은 사인 함수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0에서 2파이까지의 주기를 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 넣었을 때와 2파이 넣었을 때 똑같은데, 즉 얘가 2파이가 되면은 한 바퀴 돌아오는 거잖아요. 오메가 t가 2파이가 되면은 한 사이클, 한 주기, 한 바퀴를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의의 시간, 그러니까 얘가 한번 어떤 스프링이 한번 띵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공이 여기 이제 스프링에 달려 있는데 얘가 이렇게 시작해서 한번 갔다가 돌았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타우라고 해봅시다. 타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타우만큼 시간이 걸리면 0에서 출발해서 타우만큼 시간이 걸렸을 때 오메가 타우가 됐을 때 얘가 얼마가 돼야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라는 거죠. 얘가 이제 2파이가 되면은 제자리로 돌아온다 라는 뜻이죠. 그죠? 네. 그래서 2파이 이퀄 오메가 타우가 돼야 된다. 즉 타우는 어떻게 구한다? 그러니까 요 식으로부터, 그러니까 즉 타우는 오메가 분의 2파이가 되는 시간이, 그러니까 이 시간은 오메가 분의 2파이가 된다는 거고요. 오메가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오메가 이퀄 루트 m분의 k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메가 분의는 2파이 곱하기 루트 k분의 m, 요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인 거잖아요. 그죠? 시간. 그리고 얘가 요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거. 여기가 얘가 이제 힘상수잖아요. 그죠? 힘상수. 그리고 얘는 질량이잖아요. 그죠? 질량. 그러면은 요 관계가 말이 된다는 거를 우리가 단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힘상수의 단위는 뭐죠? K의 단위는 힘은 뭐예요? 힘은 뉴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K는 X분의 F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힘은 단위를 생각을 하면 힘은 킬로그램, F는 MA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원래 미터 분의 이제 미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힘은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가속도인데 원래 이제 거기에다가 아니지. 그러니까 F는 m 그러니까 F는 MA, 그죠? 그러니까 이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응? 네, 안 맞죠? 잠깐만. 힘상수가 뉴턴. K가 그죠? 네. 맞죠. 여기 이제 미터 날라가면은 네, 요렇게 뒤집으면은 잠깐 헷갈렸네. 세크 제곱분의 킬로그램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요거를 K가 이제 분모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세크 제곱 킬로그램 이 분모에 가고 그 다음 위에 질량 킬로그램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를 뒤집으면은 다시 단위가 어떻게 돼? 세크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세크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면은 얘 단위가 결국 초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죠? 초. 그래서 요 값을 계산을 하면은 차원이 시간 차원이 나온다는 거지. 시간 요게 타우. 그래서 주기가 맞죠. 그죠? 한 바퀴 돌아오는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역으로 이제 주기의 역수를,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초. 한 바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주기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바퀴 도는데 2초가 걸린다. 그러면은 얘를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1초에 0.5번 진동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0.5초가 걸린다 치면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1초에 2번 진동,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주기의 역수를 우리가 진동수라고 부르는 거죠. 진동수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뭐다?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 네, 그죠? 네. 오늘따라 글씨가 좀. 네. 그러니까 1초에 몇 번 진동하는가가 바로 이제 진동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동수를 우리가 이제 New라고 보통 이제 그
물리책에서는 new라고 쓰고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그리스 문자로 이제 new라고 부릅니다. 읽을 때 new라고 읽고요. 네. 이 new는 요거의 역수니까 2파이분의 1 루트 n분의 k, 즉 단위는 세크분의 1. 그러니까 1초당 n번 이렇게 되기 때문에 횟수는 물리적인 차원이 없기 때문에 단위는 이제 세크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오메가는 이제 각 진동수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가 됩니다. 네. 자, 요것을 우리가 이제 등속 조화 운동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원자 분자의 진동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원자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HCl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두 개의 원자가 여기 이제 코밸런트 본드, 공유 결합으로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공유 결합으로 붙어 있으면은 이 공유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바로 스프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프링.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진동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물리적으로 볼 때, 역학적으로 볼 때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진동을 할 때 우리가 센터 오브 매스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센터 오브 매스는 질량 중심. 우리가 이제 질량 중심을 생각을 하면은 두 개의 물체의 이제 질량 중심이 있잖아요. 그죠? 질량 중심. 그래서 얘네들의 질량 중심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진동하는 문제를 질량 중심에 어떤 환산 질량이 모여 있고 질량 중심이 이렇게 움직이는, 진동하는 문제로 우리가 이제 환원을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환원 질량, 그러니까 이제 질량 중심에 두 개 질량 M1, M2를 가진 물체가 이렇게 스프링에 달려 있을 때 두 개를 한 개로 뭉뚱그렸을 때 그 얘를 이제 뮤를 우리가 이제 환원 질량이라고 부르고요. 환원 질량. 이 환원 질량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이제 reduced mass라고 부르는데요. 네. 자, 이 reduced mass가 질량 중심에 두 개의 물체의 질량 중심에 모여 있는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화 진동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존적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다시 등장할 일이 있을 텐데요. 그때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룰 문제는 이제 감쇄 조화 진동자입니다. 자, 감쇄 조화 진동자, damped라고 하는 거는 damped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뭔가가 이렇게 그 저항을 받는다.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유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공기 중이라던가 물 안이라던가 어떤 이제 진공이 아닌 유체 안에 있을 때에는 물리적으로 어떤 물체가 속도에 비례하는 마찰력을 보통 받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힘을 우리가 어떻게? 자, 여기 F 이퀄 이제 여기 밑에 스몰 f는 프릭션을 의미합니다. 마찰력을 우리가 영어로 이제 프릭션이라고 하거든요. 마찰력을 우리가 이제 프릭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어떤 마찰력 혹은 이제 저항력이 있는 케이스를 우리가 이제 damped oscillator라고 부르고요. 자, 이 damped 케이스에서는 이 마찰력을 우리가 이제 요렇게 마이너스는 이제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다라는 거죠. 그죠? 네, 반대 방향을 의미하기 위해서 마이너스가 이제 여기 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 있는 문자는 우리가 이제 제타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문자 제타입니다. 조금 이제 쓰기가 뭐 복잡해 보이는데 이렇게 꼬부랑 해서 이렇게 이제 이게 아닌데. 여하튼 이렇게 이제 쓰는 방법도 한번 여러분들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제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제타 v의 힘을 받는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떤 v라는 힘으로 날아가고 있으면은 이렇게 어떻게 제타 v에 해당하는 힘을 반대 방향으로 받는다. 라는 것이 이제 그 마찰력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타 v라고 이렇게 쓰면은 v는 결국 뭐죠? v는 이제 지겨우니까 다시 빨간색으로 v는 dt분의 dr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네. 만약에 1차원일 경우에는 dt분의 뭐 dx 혹은 dt분의 dg. 그러니까 지금 얘처럼 이제 유체 안에서 진동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얘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잡아 당겼다고 생각을 해봐요. 밑으로 잡아 당기면은 일단 스프링이 위로 이제 당기겠죠. 그죠? kg만큼 위로 당기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밑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은 또 이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 제타 v만큼의 마찰력이 같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equation of motion, 전체적인 운동 방정식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조화 진동자의 경우에는 여기까지 쓰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만 쓰면 조화 진동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합쳐서 쓰면은, 마찰력까지 다 합쳐서 쓰면은 바로 이제 마찰력을 고려하면은 바로 이제 감쇄 조화 진동자가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추가적인 텀, 마찰력 텀이 하나 더 생겼죠. 그죠? 네, 마찰력 텀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자, 얘를 풀면은 사실은 이제 아까랑 똑같죠. 그죠? 왜냐하면은 상수 계수를 포함한 동차 선형 방정식, 즉 동차 선형 방정식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y를 이제 n번 미분한 거 더하기, 그러니까 이제 n번 미분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b 뭐 n-1 더하기 c y에 뭐 두 번 미분한 건 뭐 이렇게 이제 y 이런 식으로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제 동차 선형 방정식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얘는 트라이얼 솔루션이 뭐가 된다? 트라이얼 솔루션이 바로 이 지수함수가 된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트라이얼 솔루션을 여기처럼 이렇게 지수함수 exponential lambda t로 해서 이렇게 대입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식을 다시 쓰면은 m g2 프라임, 자, 얘네들을 요로 옮겨 봅시다. 그러면은 뭐 안 옮겨도 뭐 상관없죠. 그죠? 네. 자, 여기 이제 두 번 미분한 거 그죠? 얘가 이제 m 위에 거에 이제 dt 제곱 d 제곱 g 맞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한 번 미분한 거 제타 마이너스 제타 dt dg, 그러니까 얘가 마찰력 텀이고요. 얘가 이제 그 스프링에 의한 이제 반발력 스프링에 의한 텀이 되죠. 자, 요렇게 쓰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람다 t 익스포넨셜 람다 t는 다 양변에서 지울 수 있죠. 왜다? 익스포넨셜 람다 t는 절대 0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양변에서 소거를 해주고요. 자, 요렇게 소거해주고 나면은 얘 남고 얘 남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을 다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정리를 쭉 해주면은 람다 스퀘어 플러스 n분의 제타 람다 더하기 n분의 k. 뭐 복잡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람다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람다의 2차 방정식. 람다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근해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죠. 네, 근해 공식에다 집어넣어주면은 어떻게 돼요? 자, 람다 이꼴 2a분의 2분의 마이너스 m분의 제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m분의 제타 제곱 마이너스 4m 스퀘어분의 제타 스퀘어 제타 k. 자, 요렇게 써지는 거죠. 그죠? 네, 요렇게 써지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 요 2분의 2n분의 제타 요거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이제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잘 안 보이니까